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3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라는 단원의 개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개념,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는 방법. 메모에 안테나가 떴어요. 자, 메모라는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메모는 외래어예요. MEMO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짤막하게 글로 남김 또는 그 글이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내 기억을 돕기 위하여 라는 건데요. 자,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적어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헉헉 되게 힘들어 보이죠? 왜 그러나? 그러다 책 한 권 쓰겠다. 중요한 내용만 메모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다 적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글을 쓰는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말하는 속도만큼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적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적어야 하는가? 아까 우리 메모의 뜻에서도 봤지만 기억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의 머리는 컴퓨터와 달라서 한번 들어온 것들 중에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때는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의 전화번호 같은 거 알아놔야 된다든가 했을 때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잊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장치, 우리 뇌의 기억장치를 좀 못 믿어서이기도 하지만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는 것을 메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친구가 선생님의 말씀을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막 힘들어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만 적으세요. 어떤 내용?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처음에 인사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메모해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메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다 적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낱말을 중심으로 간단히 적어주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메모는 내 기억을 돕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기억만 나면 돼요. 그게 뭔 줄만 알도록 적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또박또박 깔끔하게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적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잊지 않도록 낱말 위주로 간단히. 자, 그 다음 대신에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적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나에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으면 되겠다. 자, 교과서 안에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 반의 학급 도우미를 정하겠어요 하시면서 도우미의 종류와 할 일을 안내하여 주겠어요 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친구들이 다 메모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야? 오늘은부터 해서 어쩌고 저쩌고 먼저 해서 다 적었어요. 다 적으려고 하니까 결국 뒤에는 못 적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친구는 학급 도우미, 깨끗이, 벌레, 학습도구 정말 낱말만 너무 간단히 적었죠. 진짜 다 낱말이고 너무 간단히. 과연 이 친구가 이 내용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낱말 중심으로 간단히는 적는데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적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히 적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친구 보니까 도우미 중에서 학급 도우미, 학급 도우미에는 칠판 청소 도우미, 식물 가꾸기 도우미, 학습 도우미가 있는데 각각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를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빼놓지 않고 다 적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그때 이러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알자는 거죠. 자, 메모하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죠. 두 번째 개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적을 것인가? 우선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 기울여 주의 깊게. 이상하게 누구나 귀는 있는데 누구나 들리는데
똑같은 내용을 들려줬는데 어떤 친구는 더 잘 알고 어떤 친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야. 물론 소리는 공기를 떨려서 들어오게 되지만 우리의 뇌에서 이런 거 이걸 판단하지 않고 듣게 되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다 적기는 너무 힘드니까 간단히 적어두고 나중에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두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상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주의할 점도 잘 들어야 되겠고,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현장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중요할까, 주의할 점도 들어야 되고, 시간과 장소, 그쵸?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준비물도 되게 중요해요. 뭐 도시락을 가져가는지 마는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점, 뭐 나에게 필요한 점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잘 듣고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잘 들어야 한다는 거. 주의 깊게 잘 듣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개념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예절에 보니까 또 안테나가 떴네요. 그렇다면 봐야죠. 자, 예절은 한자어인데요. 예도 예, 마디 절 앞에서 예절. 그러니까 예도 마디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예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경의 뜻을 표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경한다. 근데 꼭 존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나보다 한참 위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뜻이 아니라 낮잡아 보지 않는 거면 대부분 다 존경이에요. 존중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총체적인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자세라든가 태도 모든 면에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합해서 예절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림 있죠? 보니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끊었는데 지금 친구가 얘기하네요. 아니래. 전화 예절을 지켜야지. 어른보다 먼저 끊으면 안 돼. 합니다. 흔히 전화에서 무슨 예절을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을까 싶은데요. 전화는 상대방을 만나는 건데 얼굴을 안 보고 만나는 거죠. 때문에 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해서 때로는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전혀 생기지 않을 오해도 목소리만, 그것도 기계를 통해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소한 오해들이 생겨. 그래서 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깨알같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우더른과 전화 통화할 때는 우더른이 먼저 끊으신 다음에 내가 끊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전화 예절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구나 하고 좀 다소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전화를 건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전화를 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야. 왜? 목소리만 가지고 통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요즘 영상통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고,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전화대화는 소리만 가지고 전할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분이나 아니면 매일 듣는 친구 같으면 딱 받는 순간 누군지 내 친구인지 알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때문에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네, 저는 누구인데요 하고 자기를 밝히고, 그 다음 누구 있나요? 또는 누가 맞나요? 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고요. 그 다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죠.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줘야 돼요. 같은 얘기도 그 대상을 보고 얘기할 때는 보기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반 정도만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면 된다면, 소리만 가지고 전할 때는 내가 전하는 말소리로 이 대상의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양한 상상들을 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빨리 얘기하면 소리가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좀 속도를 천천히 얘기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너무 바쁜 상황일 때는 전화를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이른 시간, 뭐 너무 늦은 시간도 그렇고 친구가 뭐 바쁜 일을 하겠다 그럴 때. 근데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전화를 일단 건 다음에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 길게 이야기해도 되는지를 꼭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좀 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되게 바쁜데 전화 와가지고 막 이게 저 얘기하면 전화 받은 사람이 되게 난감해. 이걸 당장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자. 자,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반응을 꼭 보여주세요. 선생님 듣고 있다는 반응을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듣고 있다는 반응. 고개만 끄덕여주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니까 꼭 말로 그랬어.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고개만 끄덕여도 알죠. 근데 전화 통화에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그럼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럼 가만히만 있는 거야. 고개만 끄덕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여보세요? 너 듣고 있어? 전화 끊어졌나?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또 예의에 어긋나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에서는 가끔씩 뭐 너무 크게 뭐 대답을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화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어야 돼. 상대방이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전화가 끊어지면 참 속상하잖아요. 선생님, 엄마가 잘 그러세요. 당신 하실 얘기가 끝나고 전화 죽었는데 나중에 할 얘기 남았거든요. 다시 전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이제 전화가 완전히 할 얘기가 끝났다. 이제 끊자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다음에 전화를 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공공장소. 공공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뭐 지하철 같은 공간도 공공장소예요. 또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 혼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곳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이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했죠.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전화야. 그래서 오늘 꼭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일단 뭐 간단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 다음에 너무 이게 길어지겠다 싶으면 내가 지금 지하철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간단히 끊는 것이 좋아요. 어때? 지켜야 될 예절들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 이걸 막 달달달 외워야 돼요? 아니요. 우리 교과서에서 정말 다양한 상황극들을 보여줘요. 그 상황에 알맞은 전화 예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상황을 하나 볼까요? 자, 지금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봐봐. 현진아 그래서 말인데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자. 응?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현진이가 뭐래. 아 빨리 숙제하고 엄마 심부름도 해야 하는데 안 끊는 거야. 이건 생각이죠. 이렇게 나온 건 생각 풍선이죠. 지금 이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냐?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바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절 중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고 대화를 해야 돼. 나 지금 할 얘기 많은데 현진아 너 지금 통화 가능해? 하고 물어보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현진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은 숙제도 해야 되고 엄마 심부름도 해야 되고 바빠. 혹시 뭐 내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니? 하고 물어보고 통화를 했겠죠. 그래서 요런 게 상황극을 보여줄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친구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자기 우리가 메모하기 하다가 전화대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전화로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될 순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한테 온 전화일 때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온 전화를 내가 대신 받을 때 뭘 전해줘라. 그럴 경우에는 적어놨다가 전해드리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전화로 대화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어쨌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먼저 전화 대화에 집중. 해서 주의 깊게 잘 듣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중요한 내용을 뭐 하자? 메모. 무엇을 적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듣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어쩌고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그랬을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대충 그게 맞겠지라고 적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준비물인데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잘 못 들었어. 나는 뭐 리코더로 들었어. 리코더라고 적었는데 알고 봤더니 리코더가 아니라 단소였어요. 물론 리코더를 단소로 듣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충 듣게 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다시 물어보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 내용을 혹시 누구에게 전해줘야 한다면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엄마께 전해야 될지 뭐 누나한테 전해야 될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대화에서도 이렇게 적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에 앞서 봤던 개념들과 연결 지을 수가 있죠. 자, 교과서하는 상황을 좀 볼까요? 지금 승희가 할머니와 전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소가 새끼를 낳아서 당분간 돌봐줘야 될 것 같다.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내일은 어렵고 다음 주 금요일에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모도 기다릴 테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일 오시기로 했나 봐. 그런데 오늘 하필 소가 새끼를 낳은 거야. 그래서 소를 돌봐줘야 돼서 내일은 못 오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신다는 거죠. 이 얘기 꼭 전해야죠. 게다가 지금 고모도 기다릴 테니까 고모도 내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고모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할머니가 내일 못 오신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누구한테? 고모. 어머니, 고모한테 저도 전화를 드리래요. 이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죠. 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돌보느라 할머니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이 앞에 내용을 꼭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보시면서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전화 예절의 꼼꼼한 내용들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적는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그랬는데요. 모두 적을 수 없다고 했죠. 문장으로 자세히 못 적어서 낱말 중심으로 쓰라고 했죠. 재미있는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죠. 내 생각을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막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들려주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다 적어야 하는데 낱말 중심으로 간단히, 그죠? 해서 알맞은 것은 5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현장학습 안내 말씀을 드릴 때 꼭 적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현장학습이에요. 그렇다면 준비물이 있다면 적어야죠. 주의사항 알아야 현장학습 가서 위험하지 않게 체험을 할 수 있겠죠. 모이는 시간, 장소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언제 어디에서 모일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모여서 가니까 답은 5번이죠. 인사말 같은 경우는 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학습 안내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서 안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다 적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필요한 전화 예절은 뭘까요? 지금 보니까 어디야? 지하철. 아저씨 하하하 난리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찌푸린 표정.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간단히. 그죠? 적어볼까요?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간단히 대화합니다. 선생님 지하철이라고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꼭 단순히 지하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과 같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화로 대화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대화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네네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적으면서 들으면 좋아요. 적으면서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메모하며.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메모합니다. 그리고 전화 대화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합니다. 그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